요즘 유튜브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거래서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월 천은 쉽게 벌 수 있다거나 뭐 천억 벌기, 백억 벌기 뭐 이런 게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뭐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되면서 과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유튜버라는 것을 볼 때 예전처럼 학력이나 학벌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강력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58명은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력은 평균 48억 달러인데 전체 평균 18억보다 훨씬 많고 아이비리그 그 명문대 출신자들보다도 2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수 성가형 부자들을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드뭅니다. 국내 재벌 1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그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 사실을 본다면 부자가 되려면 진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이노라는 작가 이 책에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글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작가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예 기회가 박탈돼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에디슨 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학교 무용론을 직접 실현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중에 사기꾼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학교 공부에 정점을 찍고 정말 학벌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 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정말 더 끔찍한 비리를 저지르는 거를 우린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내용들 지금 어른이 되신 분들은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지 1년이 뭡니까? 그 시험만 치고 나면 대부분은 까먹어 버립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정해놓은 교과목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는 그 교과 관련된 학자들의 권력 다툼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시즌에는 마치 영어를 꼭 다 모든 전 국민이 모국어처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시즌이 되면 국사를 모르면 내국노다. 뭐 이렇게 또 형성이 되다가 또 도대체 어디 써먹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수학 공식들을 논리적인 사고라는 미병 아래 외우고 적용시켜서 막 제한 내 시간 내에 막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이게 있어야지만 논리적 사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론 이 학문들이 뭐 쓸모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를 들어가 보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학자들의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학교의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가르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구 자체가 직업이 아닐 바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닥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이노의 법칙에서 세이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내용이 실제 일터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부분의 졸업 후에서는 사회에서 새로 배워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국내 어떤 교수진들에 대한 대학에 대한 강한 어떤 불신과 반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름 성공과 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어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에 아예 손을 놓고 돈을 버는 일이나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했을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놓치는 거죠. 여러 가지 줄이 있으면 그 줄 중에 되게 큰 줄 하나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 버는 일이나 내가 어떤 집중을 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나를 붙잡아줄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밑에 해먹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해놓으면 최소한의 안전지대가 생깁니다. 돈을 버는 일이나 사업에 실패해도 어느 정도 학력과 학벌이라는 기반이 있고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바닥을 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로 살진 못해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히 운동이나 예술 계통으로 이제 이런 계통의 아이들 중에 아예 초등학교 때나 더 어릴 때부터 그 한 분야를 되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온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야로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하던 와중에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이거를 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후회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학력과 학벌이 없어도 되는 이런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건 세이노이 법칙에서 총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의 의견과 약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회로부터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갈림길의 방향이 일단 학력과 학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배워 독립을 하려면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학력과 학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왜 중시하냐 하면 그거밖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딱 처음 봤는데 정말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거의 이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인류대 졸업자가 되면 일단 자신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연구하고 이제 더 이상 지식 중심의 뭐 그런 직업이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은 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대체를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무리 뭐 변호사, 의사를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대체되기 쉬운 직업부터 대체가 된다는 거죠. 몸값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이 뻥튀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자기가 학벌이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걸 계속 증명해야 돼요. 평생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벌이나 어떤 학력이 잠시는 그 사람을 숨겨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좋은 인맥 형성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나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 원하냐,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해서 네트워킹이 잘 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필요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이렇다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적어도 학습 능력만큼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도 약간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석박사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왜 그 뻘짓을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 하면, 글을 계속 읽고 글을 써야 되는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글 쓰고 글 읽고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내가 잘하려면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경험을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서는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1차적인 잣대가 학력과 학벌이기 때문에 가난에서 탈출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이 세이노 같은 경우에는 인류대에 들어가서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진짜 특정 분야에 특출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단한 어떤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김연아급이다, 손흥민급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게 첫 출발점이 좋다는 거지. 그게 그 기회가 많다는 거지. 이게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어도 각 생애 그 시기마다 얼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공부를 옛날에 못했다고 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 또 맞는 직업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론은 뭐다? 공부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그 공부하고 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은 해봐야 느는 거다. 그걸 해보는 경험을 학교 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이고 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뭐 유튜버들 뭐 한 달에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유튜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니 내가 학교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나 자체도 약간 흔들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이노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저도 나름 그 학교 공부에 대한 정리를 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